아, 네, 안녕하십니까. 쿠팡 커뮤니케이션 담당하고 있는 이호중이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앞에 뭐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그 철학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렸습니다만 저는 지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저희 쿠팡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들이 어쨌든 어떤 앞으로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생활의 패턴이나 방식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목을 거창하게 짓긴 했습니다만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두 사진입니다. 2005년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선종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바티칸에서 그 운구가 나가는 것을 이제 신자들이 이제 대기하면서 이제 그 광경을 갖다가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2013년도는 지금 현 교황께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서시기 직전에 같은 장소에서의 사진입니다. 8년 동안에 가져왔던 변화는 우리한테 이 스마트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혹은 이 각종 디바이스들이 얼마나 그 사이에 확산이 되고 퍼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지금 현재는 더 하죠. 지금 저도 저쪽 제자리에 디바이스 두 개를 놓고서는 지금 계속 업무를 보면서 아까 강연자들 강연을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우리 진짜 예전에 그 삼성전자가 내 손 안의 작은 세상이라는 카피를 들고 나왔을 때 진짜 실제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과 10여 년 만에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어떤 스마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IT 인프라가 굉장히 독보적이죠. 그래서 뭐 광케이블 보급률 세계 1위, ICT 보급 부문 세계 1위, 5G 상용화도 가장 먼저 했고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들이 충분히 구동되고 가동될 수 있게끔 하는 인프라 자체가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 수준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최고 수준이 있죠. 대한민국의 2020년 인구 밀도가 지금 1제곱킬로미터당 515명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게 세계 순위로 하면 한 23위 정도 되는 순인데 이 뭐 섬국가라든지 혹은 도시국가라든지 이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방글라데시와 대만이 한국보다 위에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랑 대만은 OECD 회원국이 아니죠. 결국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결국은 이런 그 코로나 시대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들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비대면 서비스가 없었느냐?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한테는 가장 충격적인 비대면 서비스의 등장은 199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버스 안에 그 차장님이라고 부르셨던 안내하셨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사님 옆에 요금통이 생기고 버스 안에 안내 방송이 점진적으로 생기더니 하차 알림 벨까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버스를 안내해 주시는 그 차장님들의 역할을 요금통과 그리고 안내 방송 시스템과 하차 벨과 이런 것들이 대체를 하면서 시내버스라는 버스 자체가 언택트 서비스로 극적으로 하루아침에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 영애나 혹은 영부인이나 이런 분들께서 매년 연례 행사로 이 안내하시는 분들을 청와대에 모셔다가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매년 연례 행사처럼 있었던 일들이었는데 이것 자체가 그냥 30년 전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던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언택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2000년 전 그 알렉산드리아의 헤론이 그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전에 들어가려면 그 성수를 아마 지참하고서는 들어갔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헤론이
저쪽 안에다가 이렇게 무거운 뭐 동전이라든지 어쨌든 그 귀금속을 넣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지렛대 원리와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서 성수가 나오게 하는,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역사상 최초의 자판기라고 불리는 이런 발명품을 선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그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언택트 기술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 있어 와서 18세기에 어쨌든 저런 우표 자판기 같은 것들도 이미 존재를 했었고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찾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인천공항에 가셨을 때 무인 안내 로봇이 대통령을 가이드하면서 같이 입장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X세대를 지나서 Y세대 그리고 제너레이션 G라고 불리는 젠지들이 들어서면서 더 어쨌든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대화 혹은 통화 이런 것들보다 문자 그리고 그 밖에 비대면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고 훨씬 더 이것들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세대들이 점점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 저희 쿠팡 같은 회사 같이 이제 전자상거래라든지 그리고 무인 키오스크를 이용한 어떤 그 점원에게 이렇게 햄버거랑 프렌치 프라이랑 주세요가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먹고 싶은 것들을 본인이 그냥 키오스크에서 오더하는 이런 문화들이 오히려 제너레이션 G들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트렌드도 어떤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에 굉장히 일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결정적이죠. 지금 제가 아마 우리 코리아타임스 국장님께 이 파일을 일주일에서 한 8일 전쯤에 보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당시 3,770만, 근데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전 세계 확진자 수가 4천만이 넘어갔습니다. 엄청난 추세로 지금 확산 일로에 있고, 아직도 뭐 오늘 기조발제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추세들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될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는 뭐 아까 많은 분들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생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스포츠 관전을 즐기는 광팬인데요. 올 시즌 이게 실화냐 싶을 정도로 단 한 번도 경기장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저희 딸이랑 같이 어쨌든 저희가 응원하는 유니폼과 모자를 쓰고 그냥 그 경기장에 가가지고 응원하는 게 그냥 낙이었던 일상, 그 당연히 여겨졌던 일상이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근데 저는 그냥 여가 생활 중에 하나를 포기하면 되거나 아니면 TV로 이 경기를 시청하면 됩니다. 문제는 메이저리그는 더 심하죠. 이 야구장과 관련해서 생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문제죠. 특히 이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 야구장 종사자들, 특히 마이너리거까지 해서 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비정규직 분들, 계약직 분들, 일용직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쨌든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애들이 어떻게 안전망을 마련해드리고 어떻게 이분들에게 솔루션을 제시해드릴 건가가 아마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앞으로도 큰 모두의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혹시 지금 틀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영상인데 혹시 거기서 재생이 지금 넘어가질 않아서. 이게 파일이 변환이 되셨나? 알겠, 알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응순 씨로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데 인쇄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현수막이라든지 혹은 행사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쇄하는 일을 맡고 계시는데 실제로 대회 행사들이 완전히 코로나 이후로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주문량이 그냥 제로가 돼버린 상황이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하루하루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고선 이제 쿠팡 플렉서라는 것을 알게 되셔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쿠팡 플렉서를 통해서 어쨌든 삶의 버팀목을 삼아서 그 뭐 반찬도 조금 더 나아지고 뭐 이랬던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는 영상을 제가 준비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쿠팡이 단순히 이제 그냥 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직접 마트를 가거나 시장을 가기 어려우신 분들의 어떤 그 로켓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쨌든 지금 현재 생계 위협을 받고 계시는 여러 구성원들께도 뭔가 버팀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계속해서 이제 그 고객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서 물품들의 어떤 가짓수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께 원하시는 상품들을 배송해드리기 위해서 로켓 배송센터와 전국의 물류센터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저희들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도 이런 그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한 계속되는 어떤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채용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 나갈 건데요. 문제는 아, 저희들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상치 못한 물량 증가가 약 한 15%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한테 굉장히 좀 예상치 못했던 물량 증가였기 때문에 좀 오퍼레이션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었고, 그런 부담이 됐었던 부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고객 만족을 해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수를 했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방역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방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들의 직원들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무엇보다도 배송을 받으시는 고객들의 안전까지도 저희들이 보장해드려야 되는 몫이 있기 때문에 연간 방역 비용으로만 약 5천억 원 정도의 지금 비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들을 감내해 나가면서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뭔가 버팀목이 되고자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사실 내부적으로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희들의 물류 시스템을 움직이면서 일하시는 직원들의 어떤 그 근무 여건을 더 향상시키고 그 밖에 이제 어떻게 로켓 배송을 갖다가 조금 더 정교화하면서 체계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가져왔는데, 영상은 역시 오늘은 못 보여드리고 제가 나중에라도 한번 링크를 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60만 평 규모에서 매일매일 약 5만 명, 저까지 포함해서 약 5만 명이 지금 고객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거대한 60만 평의 실물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채용도 어쨌든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고용 증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는 2020년도에 어쨌든 저희들이 국내에서는 그래도 네 번째로 많은 규모의 고용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노력들이 그래도 요새는 뭐 우리 아시아타임스를 비롯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들, 이런 것들도 특히 뭐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알아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게 전국 단위로 물류센터들이 확충되고 또 전국 단위의 어떤 로켓 배송 센터들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지역에 그래도 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우리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젠다인 국가 균형 발전에도 향후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물류센터에서의 어떤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5천억 투자의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만, 이 역시도 나중에 제가 링크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을 못 보여드리다 보니까는 굉장히 지금 짧게 얘기가 됐는데, 제가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있는 얘기가 고객들께서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은 비전으로 하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쨌든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분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냥 버팀목이 되면서 또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돌아가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간단하게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